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엄격하고 무뚝뚝하지만 든든한 아버지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남성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어머니의 그림자는 때로 아버지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때로는 어두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건드리는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남성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바로 서기 위해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영상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상처 입은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년들은 적응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하죠. 어떤 소년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질서에 편승하여 분노와 권력욕, 그리고 약간의 특권의식으로 자신의 여린 마음을 대체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년들은 그러한 세상에 전혀 동화되기를 원치 않으며 제가 남성성의 회색지대라고 부르는 곳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관한 다소 강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준은 극심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되어 있었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육체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교묘하게 아버지를 자극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미숙하고 의존적인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는 민준이 보는 앞에서 끊임없이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폭발하여 물건을 집어던지고 벽에 주먹질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민준의 부모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병적인 트라우마 유대 관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끔찍한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머니는 어린 아들 민준에게 다가와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가 불과 4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부모의 싸움은 몇 시간이고 때로는 일주일 내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깊이 증오했고 자신을 필요로 할 때만 애정을 표현하는 어머니에게 더 강하게 집착했습니다. 정작 민준 자신이 가정 밖의 일로 힘들어할 때 어머니는 그를 철저히 외면하거나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여자는 항상 옳고 남자는 늘 경계해야 할 가해자라고 세뇌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준 역시 남자가 될 존재였기에 이 말은 그의 내면에 깊은 수치심을 심었습니다. 남자는 나쁜 존재라는 생각은 어린 민준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민준이 자신의 감정 상태나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느끼면 아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 결과 민준은 여성의 감정을 살피는데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여성의 감정은 곧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과도한 정보 공유는 계속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자신의 자매들, 심지어 친정 부모님에 대한 불평까지 그 누구도 어머니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는 것은 민준에게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쪽 식구들에 대한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실망시켰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아버지와의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까지 어린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세상이 아닌 어머니의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민준은 어떤 어른으로 성장했을까요? 그는 남성적인 모든 것을 혐오하게 되었고, 이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무의식적인 혐오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남성들 주변에서는 늘 불안감을 느끼고 겉돌았습니다. 그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그와 같이 남성성을 혐오하는 부류의 소년이나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삶에서 가장 큰 동기는 여성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물론 식당 종업원이나 선생님, 심지어 낯선 여성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신념체계 안에서 여성을 화나게 하는 것은 곧 학대와 동의어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여성들은 민준과의 두 번째 데이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민준은 텅 비어 있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수치심은 겉으로 드러났고 불안정하고 집착적인 애착 유형은 여성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면 학대 성향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여성들은 민준을 이용하기 쉬웠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자신의 부모처럼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여성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식은 그들을 돕고 그들이 자신을 견뎌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트라우마는 민준을 진실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민준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는 성욕이나 좌절감, 슬픔 같은 감정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위협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남성의 감정은 곧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나 주변에서 반려동물이나 여성, 아이들이 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는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민준이 유일하게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성과 성관계에서의 남성의 역할에 대해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그의 파트너들은 이 수치심과 거리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유형의 여성과 짧은 연애를 반복하거나 그의 착하고 다정함만을 보고 만났다가 곧 그의 불안정함에 지쳐 떠나가는 여성들과의 관계를 전전했습니다. 여성들은 남자로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여성과 결혼했고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늘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 생존자들처럼 그는 부모, 특히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관계의 모델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아내를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민준은 자신이 가해자가 되는 것 같은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별 관심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민준의 감정이나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아내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여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부모님과 관련된 개인적인 악몽이었기에 그는 그 관계에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이 자신의 남성성을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남자이자 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대적인 아내는 민준의 좌절감을 폭력으로 예곡하고
그의 정상적인 감정 표현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는 민준의 내면에 역시 나는 나쁜 놈이고 남자는 나쁜 존재야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그의 감정은 죽거나 더 깊은 무의식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선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물론 민주는 다른 길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아버지와 더 유대감을 형성하고 여성을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아버지를 통해 여성 혐오를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청소년기에 부모 모두가 어리석고 위험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과 그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한 애착 대신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고립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죠. 모든 아이는 안전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저마다의 생존 전략을 가집니다. 민준의 사례는 학대적인 어머니가 한 남성의 자아상, 파트너와의 관계,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그를 지배하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성별의 문제를 떠나 이야기의 주제는 보편적입니다. 어린 시절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어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 사회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연민의 감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위 알파메일이라 자칭하며 극단적인 남성성을 과시하는 인물들은 아마 이런 영상을 찾아보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본다면 독선적인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소년이 겪는 학대를 다루는 이런 영상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언젠가 그들의 트라우마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날이 온다면 이 영상은 그들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반드시 우리를 따라잡기 마련이니까요. 이 영상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남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인지 공개적으로 느끼거나 토론할 수 있는 남성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자신만의 남성성을 재창조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생존자라면 누구나 부모로부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어른이 되어서나 선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독선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역학관계라고 말할 때 그것이 아들인 당신의 잘못이라거나 어머니가 남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와 해결하지 못한 무의식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유해한 관계에 빠지기 쉽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독선적인 부모 때문에 현재 성인 관계에서 유해한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지난 14년간 개인, 집단, 그리고 부부 상담 치료사로서 그리고 거의 30년간 저 자신의 회복 과정에서 직접 보고 겪은 패턴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전문가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과정이며 저는 단지 제가 본 몇 가지 패턴을 나열할 뿐입니다. 저는 남성으로서 독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경험했고 독선적인 어머니가 한 사람의 남성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대합니다. 자, 이제 독선적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기는 3가지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들들은 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 어린 시절의 역학을 반복하는 덫에 갇히기 쉽습니다. 여기에는 투사라는 심리 기제가 작용합니다. 특정 유형의 미성숙한 사람과 데이트를 하거나 여성 앞에서 권력을 포기하거나 곤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 그들을 돌보는데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완벽한 남자가 되려고 애쓰거나 민준의 경우처럼 냉담하거나 변덕스러운 여성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견뎌주기를 바라는 것도 또 다른 예입니다. 어떤 남성은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여성을 공격적으로 통제하려 들기도 하고 교활하고 학대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모든 여성에게 투사하여 여성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여자는 위선적이야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반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역학관계는 본질적으로 어머니와의 대인관계 트라우마를 현재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둘째, 당신은 현재의 삶에서도 여전히 독선적인 어머니와 그로 인한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와 연결되기 위해 그녀를 좇고 있나요? 그녀는 여전히 당신에게 불가능한 기준을 강요하나요? 당신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당신을 겁주거나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나요? 그녀는 미성숙하게 행동하며 혼란이나 드라마를 만드나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나요? 그녀는 당신에게 낯선 사람인가요? 아들인 당신을 알기 위해 노력하나요? 당신이 항상 도와줘야 하는 문제투성이인가요? 당신은 그녀의 구조자인가요? 아니면 부모인가요? 그녀는 당신의 파트너나 자녀들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셋째,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제는 바로 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즉 우리의 자존감, 자기가치, 자아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소년들이 성장하여 남성이 되는 과정에서 학대적인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만하거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당신의 가치가 오직 외모나 성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된 적이 있나요? 여성이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두려워 감정을 숨기거나 무시하나요?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사람들을 피하거나 반대로 연결에 집착하나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학대적인 어머니가 우리에 대해 느꼈던 방식이 곧 우리 남성들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유해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독선적인 어머니의 5가지 유형과 각 유형이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괴물 혹은 가해자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어머니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분노, 조종, 극단적인 감정 기복에 지배당하며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나 약물 남용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며 관계는 예측 불가능하고 뜨겁고 차갑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에게 최고의 충성심을 요구합니다. 이 유형의 어머니를 둔 아들은 파트너의 평범한 요구나 경계 설정을 거절로 오해하고 극심한 거절 민감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에도 자신이 나쁘고 벌을 받을 것이라 느끼거나 반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지 않는 부재한 어머니입니다. 이 유형은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고 함께 살았지만 완전히 타인처럼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며 학대적인 아버지나 다른 형제로부터 아들을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트라우마로 인해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방법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어머니를 둔 아들은 여성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존재이며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신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계 없이 얽매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과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경계를 침범하며 아들을 자신의 파트너 역할로 만듭니다. 그녀는 남성이나 남편에게서 얻지 못하는 것을 아들에게서 찾으려 하며 아들은 그녀를 달래거나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켜야 합니다. 유형의 아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느끼며 상호적인 관계를 어색하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안전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네 번째는 비극적 동반이존자입니다. 유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학대적인 관계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힘없는 존재, 희생자로 여기며 아들에게도 학대를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녀는 아들의 보호자가 아닌 학대의 공동 피해자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어머니를 둔 아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만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끼며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분노와 무력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애쓰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혼돈을 만드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약물 남용이나 저장 강박 혹은 전반적인 미성숙함을 보입니다. 아이처럼 행동하지만 때로는 성숙해 보이기도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의 의도를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미성숙함 때문에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 역할을 해야 했고 진정한 자아를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유형의 아들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세상을 통제하려 들거나 다른 사람의 무능함에 쉽게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서로 겹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괴물, 얽매는 자, 그리고 보호하지 않는 어머니의 특징을 모두 가졌으며 비극적 동반이존자의 모습도 일부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해한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은 상처로부터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각 유형별로 치유의 목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괴물 유형의 어머니를 가졌다면 그녀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다른 여성에게 투사하는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빼앗겼던 당신의 목소리와 힘을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호하지 않는 어머니를 경험했다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에 대한 건강한 분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려진 이유라는 미스터리를 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당신을 치유해주지는 않습니다. 얽매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왜곡된 경계가 친밀함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들로서의 삶을 도둑맞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곧 자신을 버리는 행위임을 내면의 아이에게 알려주십시오. 비극적 동반이존자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녀에게도 당신을 보호할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녀가 무력함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분노를 외부로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그 분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돈을 만드는 어머니를 겪었다면 당신이 부모 역할을 하느라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의 혼돈을 잠재력이 아닌 고정된 미성숙함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안전함과 유능함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민준에게 마크라는 형이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마크는 민준과 매우 다릅니다. 그는 아버지와 더 가까웠고
전형적인 남자다운 남자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성가신 존재, 아버지는 성질 급한 사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아내와 매일같이 싸우지만 그저 부부싸움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민주는 바닥을 친 후에야 심리 치료를 시작합니다. 반면 마크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어린 시절과는 무관한 인생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형제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정당한 분노와 슬픔을 되찾아야 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남성의 슬픔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억눌렀던 분노를, 마크는 외면했던 슬픔을 마주해야 합니다. 건강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갖지 못했다는 상실감을 느껴야 합니다. 둘째,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형제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나눌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대리 배우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민준의 수치심, 어머니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기로 한 마크의 생존 전략이 현재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한 남성성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민주는 자신의 남성성 자체를 사과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강인함과 감성적인 면이 공존하는 자신만의 남성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크는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내의 감정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자는 원래 드라마틱하다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 건강한 남성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는 자신처럼 남성성을 포기한 사람들과만 어울렸습니다. 이제는 동반이존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남성성을 포용하려는 남성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크는 다른 남성들로부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애 자신이 외로운 늑대로 살아왔는지 탐색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남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남성성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과 사회가 주입한 버전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